한글이 고대 만주족을 부활시켰습니다. 중국 정부는 말도 안 되는 선동질이라 주장하지만 중국인으로 오해받다 결국 밝혀진 충격적인 DNA 결과에 입을 다물고 말았는데요. 한국 방송사는 물론 유네스코 등재 추진까지 눈부신 진실이 드디어 밝혀지려 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역사적인 현장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캐나다 토론토에서 문화인류학을 전공하는 루카 천입니다. 한족과 만주족이 뒤섞인 가문에서 태어나 유년 시절부터 여러 언어를 접하며 자랐지만 한국에는 늘 거리감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한류 드라마와 K-팝 정도로만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어느 날 중국 헤이룽 장성의 작은 마을에 사시는 82세 리신바오 할아버지로부터 한 통의 이메일을 받으면서 제 인생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메일에는 어린 시절 만주족 할머니가 불러주던 전통굿 노래를 잊지 못하겠다는 사연과 함께 그 노래의 음절을 한국의 한글 자모로 옮긴 메모 사진이 첨부돼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는 판소리 초창기 형태와 비슷한 가락이라고 말씀하셨고 만주어 음절이 한글로 적힌 필사본을 직접 확인해보고 싶다고 간절히 부탁하셨습니다. 솔직히 처음에는 한글이 만주어를 기록하는 데 쓰였다니 도대체 무슨 말인가 하며 반신반의했지요. 그러나 한글로 적힌 만주어 음절을 보고 나서 제 안의 호기심은 걷잡을 수 없이 커졌습니다. 결국 저는 헤이룽 장성까지 가는 대신 먼저 한국에서 자료 조사를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그리하여 비행기를 타고 서울행을 예약했지요. 토론토에서 서울까지의 긴 여정이었지만 한글과 고대 만주족 전통을 잇는 다리가 된다는 생각에 마음은 한없이 가벼웠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해 공항철도로 시내를 지날 때 한글 표지판이 낯설면서도 친근하게 다가왔습니다. 한국어를 유창하게 구사하진 못했지만 그 순간 제가 이곳에 와야만 했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예약해둔 게스트하우스에 짐을 던져놓고 곧장 서울대학교 언어학과로 향했습니다. 캠퍼스 입구부터 연구실까지 이어지는 길목마다 한글로 가득한 입간판과 안내문이 줄지어 있더군요. 그 장면을 바라보며 한글이 이토록 강력한 문화적 자산이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글은 과학적 문자 체계라는 사실만 알았던 제게 이제는 한국인의 정체성을 담는 그릇처럼 느껴졌습니다. 연구실 문을 두드리자 긴 복도 끝에서 환하게 웃으며 저를 맞아주신 분이 있었습니다. 김지른 교수님이었지요. 교수님께서 루카 선생님 반갑습니다 라고 인사하시며 손을 내미실 때 저는 긴장 반 설렘 반으로 목례를 드렸습니다. 한국어가 서툴러서 송구합니다 라고 말하자 교수님은 천천히 배우시면 됩니다. 중요한 건 선생님의 열정입니다 라고 다정하게 웃으시더군요. 그 순간 제 안에 한국에 대한 거리감이 한순간에 사라지는 느낌이었어요. 교수님 연구실에는 수백 권의 책과 논문 그리고 1940년대 박준영 선생님이 수집하신 만주어 필사본 사본들이 가득 꽂혀 있었습니다. 이 필사본들은 대부분 분실됐다가 제가 보존해 온 것들입니다 라는 설명을 들으며 저는 눈을 떼지 못했지요. 한글로 적힌 만주어 음절 하나하나를 바라보고 있자니 세종대왕의 창제 정신이 오늘날에도 이어진다는 사실이 새삼 감동으로 다가왔습니다. 제가 리신바오 할아버지께서 보내주신 메모 사진을 교수님께 보여드리자 교수님 눈빛이 더욱 반짝이셨어요. 정말 가치 있는 자료입니다. 한글이 이렇게 고대 언어 보존에도 쓰였다는 걸 증명해 주시네요 라는 말씀에 저는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흔들리는 손으로 화면을 확대하며 이 음절 하나하나가 만주족 전통의 숨결을 담고 있습니다 라고 제 나름대로 부연 설명을 드렸지요. 교수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우리 함께 이 자료를 정리해서 세상에 알립시다라고 제안하셨습니다. 그날 저는 늦은 밤까지 교수님 연구실에 남아 자료를 검토했습니다. 노트북 화면 가득 펼쳐진 한글 자모와 만주어 음절을 대조하며 머릿속으로는 내일부터 바로 현지 조사를 진행해야겠다는 계획이 세워졌습니다. 이윽고 저는 내일 바로 헤이룽 장성을 찾아뵙고 할아버지께 직접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라는 이메일을 할아버지께 보냈지요. 타닥타닥 키보드를 두드리는 손끝에선 결의가 느껴졌습니다. 첫 여정의 마지막 순간까지도 제 마음은 설레임으로 가득했습니다. 한국어를 온전히 구사하지 못해도 한글이라는 문자와 그 안에 담긴 문화적 가치를 증언하기 위해 달려온 제 자신이 자랑스러웠습니다. 한글이야말로 동북아시아 여러 전통을 이어주는 다리라는 확신이 제 안에 단단히 새겨졌습니다. 앞으로 만날 인연과 전해질 가락들이 어떤 감동을 선사할지
저도 몹시 기대가 됩니다. 서울에서 교수님 연구실 문을 나선 뒤 저는 바쁜 일정도 접어두고 곧장 중국 헤이룽장성으로 떠났습니다. 토론토에서 서울을 거쳐 기차와 버스, 다시 지프를 갈아타고 달린 끝에 마을에 도착했을 때는 해가 이미 뉘엿뉘엿 넘어가고 있었지요. 눈발이 살짝 날리던 곳에 나타난 건 한국의 기와집을 닮은 지붕 하나가 전부였습니다. 칼칼한 겨울바람이 불어 얼굴이 얼얼했지만 저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마음으로 그 집 대문을 두드렸습니다. 삐걱 소리와 함께 고개를 내민 분이 바로 82세 리신바오 할아버지였습니다. 천루카 선생님이시죠? 하는 떨리는 목소리에서 그동안 쌓아온 제 여정이 보이는 듯 했어요. 저는 예, 리신바오 할아버님 댁 맞습니까? 하고 정중히 물었고 할아버지는 좁은 골목을 내려다보시며 이 눈폭풍을 뚫고 오시다니 대단하시구먼요 하고 수줍게 웃으시더군요. 그분의 미소 하나만으로도 제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서자 작은 탁자 위에 망가진 사진첩과 낡은 가죽 장정본이 놓여 있었어요. 할아버지는 조심스레 가죽책 하나를 꺼내들며 이 안에 아하트아마 할머니가 부르시던 노래 음절이 고스란히 들어있습니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책갈피 속 종이 뭉치를 꺼내보았는데 한글 자모로 정성껏 적힌 만주어 음절들이 촘촘히 기록돼 있었지요. 이 자료는 정말 귀중합니다. 라고 감사 인사를 드리며 이대로 두면 언젠가 사라질 수 있으니 제가 꼭 기록해서 보존하겠습니다. 하고 다짐했습니다. 곧이어 마을 주민 몇 분이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집 앞마당에 모여들었습니다. 한국 학자가 우리 전통 노래를 기록하러 왔다니 신기하구먼요 하시며 웃으시던 모습이 기억에 서네요. 저는 할아버지 노래를 녹음하고 한글로 음절을 옮기는 과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라고 안내드렸습니다. 그러자 한 어르신이 우리 마음 깊은 곳 이야기인데 외국 학자가 관심 가져주니 기쁘네요. 하고 손뼉을 쳤지요. 작은 모닥불 옆에 녹음기를 올려놓고 저는 준비되셨습니까? 하고 여쭈었습니다. 할아버지는 눈을 감으시며 천천히 호흡을 가다듬었고 마침내 떨리는 목소리로 굿 노래를 시작하셨어요. 아하트아마 샨 가이 유로우이.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매끄럽진 않았지만 그 불안한 떨림 속에 깊은 생명력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노트에 한 글자 한 글자 음절을 적으며 동시에 녹음 버튼을 누르고 나중에 분석할 때 자막처럼 활용할 생각에 마음이 설렜습니다. 노래가 끝나자 주변에 모여 계시던 분들이 저마다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이 가락에는 우리 삶의 기쁨과 고단함이 다 담겨있지요라는 할아버지 말씀에 저는 한글로 옮긴 뒤 전 세계에 알리겠습니다. 라고 답했습니다. 그렇게 제 약속을 듣고 나신 할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이며 믿고 부탁한다 하실 정도로 간절함이 묻어 있었지요. 밤이 깊어질 무렵 저는 작은 등잔 불빛 아래에서 녹음 파일과 한글 필사본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얼었던 몸을 녹이느라 술 한 잔 권하셨지만 저는 정중히 사양하며 이 기록을 보존하는 일이 더 중요합니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할아버지는 내일도 함께 이 작업을 계속하세라고 격려해 주셨습니다. 그날 밤 저는 따뜻한 이웃의 환대 속에서 자리에 누워 고단함은 잠시 잊은 채 가슴 가득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새벽녘 꿈틀거리던 마을 골목을 천천히 거닐다 보니 눈발 사이로 비치는 기와집 지붕이 더욱 선명하게 다가왔습니다. 한글 자모가 담은 이 음절들이 이 먼 땅에서 살아 숨 쉴 수 있게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제 안에서 깊이 우러나왔지요. 이렇게 제 기록 여정은 할아버지 댁의 작은 마당에서 시작되었고 한국에 돌아가 교수님과 함께 이 소중한 자료를 세상에 전하기 위한 다음 단계를 향해 단단히 준비를 다지게 되었습니다. 서울대학교 앞마당에 시민들과 학생들이 모여들었습니다. 해가 중천에 떠 있을 때였는데도 잔디밭 위에는 벌써 열댓 명이 자리를 잡고 있었어요. 멀찍이 서 우속깃을 여미고 지켜보는 어르신들도 보였습니다. 저는 스피커와 북을 무대 위에 올려놓고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김지은 교수님께서 준비되셨습니까? 라고 물으시자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마이크를 잡았어요. 여러분, 오늘 함께 부를 노래는 중국 헤이룽장성 작은 마을에서 전해 내려온 만주족 전통굿 노래입니다. 음절 하나하나의 삶의 희로애락이 담겨 있습니다. 먼저 제가 시연해 보겠습니다. 말이 끝나기도 전에 주민 한 분이 저 음절들이 어떻게 들릴지 기대되네요 하고 중얼거리셨어요. 저는 천천히 호흡을 가다듬고 눈을 감았다가 뜨며 첫 음절을 읽었습니다. 아하트아마. 한글 자모가 모여 낯설면서도 리듬감 있는 소리가 울리자 사람들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교수님께서 조용히 북을 두드려 템포를 맞춰주셨고 저는 다시 한번 반복했습니다. 아흐트하마 아흐트하마. 이어서 가락이 흐르는 부분으로 넘어갔습니다. 샨카이 유로우이. 첫 마디가 끝나자 시민들이 작은 탄성을 내뱉으셨고 뒤이어 박자가 붙자 박수가 살며시 터졌어요. 저는 이제 함께 소리 내보실까요? 하고 권유했어요. 시민들께서 다소 어색한 듯 입모양을 맞춰가며 아흐트하마를 따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있자니 절로 미소가 나왔습니다. 교수님께서 북을 더욱 힘있게 두드려 주셨고 저는 상모를 돌리며 둘째 음절을 안내했습니다. 샨카이. 그러자 어르신 한 분이 정말 한국 자모로 이 소리가 살아난다니 놀랍습니다 하고 감탄하셨습니다. 뒤이어 한 젊은 학생이 직접 듣고 배우니 재미있네요 하며 박자를 맞췄어요. 그러자 워크숍장 전체에 자연스러운 공동체의 리듬이 형성되었지요. 이제 클라이맥스였습니다. 노랫말이 생명과 희망을 노래하는 부분이었는데 화면에는 생명은 흘러가도 노래는 남는다라는 한국어 자막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화면 아래 영상으로는 헤이룽장성 마을. 어르신들이 무릎을 꿇고 북을 두드리며 노래하던 장면이 반복 재생되었어요. 저는 목소리를 높여 함께 부르자고 제안했습니다. 함께 소리 높여 불러봅시다. 준비되셨죠? 사람들이 숨을 들이신 뒤 일제히 고함치듯 소리를 냈습니다. 아흐트하마 샨카이 유로우이 아흐트하마. 그 순간 북과 상모 그리고 한글 자모가 만든 음절이 한데 어우러지며 마치 수백 년 전 만주족 굿 의식이 되살아나는 듯 했습니다. 시민들은 눈가가 촉촉해진 채 손뼉을 치며 호응하셨고 학생들도 얼굴을 붉히며 가락을 따라 불렀습니다. 공연이 끝난 뒤 어르신들 몇 분이 제게 다가와 이 노래를 한국에서도 다시 듣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한글이 이 소리를 기록해 준 덕분입니다. 라고 답하며 두 손을 맞잡았죠. 그 순간 제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리고 시민 한 분이 천 선생님, 이 노래를 우리 집에서도 불러보겠습니다. 하고 웃으셨습니다. 그분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감사가 묻어 있었습니다. 저는 감사합니다. 녹음 파일을 보내드릴게요 하고 약속드렸어요. 워크숍이 모두 끝난 뒤에는 교수님과 함께 장비를 정리했습니다. 교수님께서 이제 이 자료로 다큐멘터리와 학술 논문을 준비합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한국과 만주족 전통을 잇는 다리가 되겠습니다. 라고 다짐했지요. 밤이 깊어 다시 게스트하우스로 돌아오는 길, 저는 서울 도심 불빛 속에서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토론토에서 시작된 여정이 한국의 젊은이와 어르신들의 가슴을 울렸다는 사실이 믿기 어려웠지만 분명한 성취감이 밀려왔습니다. 서울대 앞마당에서 워크숍을 마치고 장비를 정리하던 날, 저는 김지은 교수님과 함께 다큐멘터리 제작을 논의했어요. 이제 우리가 기록한 영상과 음원을 바탕으로 다큐를 만들어 봅시다라고 교수님이 제안하셨고 저는 두 손을 맞잡으며 동의했죠. 그날 밤 저는 머릿속으로 편집 구상을 그리며 숙소로 돌아왔습니다. 며칠 뒤 서울 시내 방송 스튜디오로 출근하듯 찾아갔어요. MBC 다큐멘터리 팀에서 연락이 왔거든요. 카메라 장비와 조명, 음향팀이 분주하게 스튜디오를 꾸미고 계셨어요. 저는 모니터 앞에 앉아 녹음 파일과 촬영 영상을 하나씩 전달드렸습니다. 감독님께서 이제 시험 부분부터 찍어볼까요? 하고 말씀하셨을 때는 긴장 반 설렘 반이었어요. 촬영이 시작되자 저는 인터뷰 형식으로 노래의 의미와 한글의 과학성을 설명했습니다. 한글은 소리를 과학적으로 기록하도록 설계된 문자 체계지요. 이 덕분에 만주족굿 노래가 600년 넘게 살아남았습니다. 라고 말씀드리자 스태프들 눈빛이 반짝였어요. 카메라가 제 얼굴을 비출 때마다 저도 모르게 자연스레 목소리에 힘이 실렸습니다. 편집본이 완성된 뒤에는 방송국 대형 스크린 앞에서 시사회가 열렸습니다. 관계자와 언론인 그리고 서울대 교수님과 저 헤이룽장성 마을 어르신을 초청한 학생 대표까지 열대 분이 모이셨죠. 화면에 제 목소리와 부산행 촬영 장면, 워크숍 현장, 마을굿 의식이 교차될 때마다 관객들 눈시울이 촉촉해지셨어요. 마무리 부분, 우리의 언어는 우리의 혼입니다. 라는 할아버지의 음성이 흐를 때는 숨죽인 듯 고요해졌다가 기립박수가 터졌습니다. 방영일이 다가오자 한국 전역에서 예고편 보니 감동적이더라는 반응이 쏟아졌고 50대 이상 시청자층 사이에서도 호평이 이어졌어요. 한글의 위대함을 새삼 느꼈다. 만주족 전통이 이렇게 품격 있게 재현될 줄 몰랐다는 댓글이 줄줄이 올라오더군요.
그중 한 분은 제 고향 노래처럼 가슴이 뜨거워졌다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방송이 끝난 뒤에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연락이 왔어요. 문화 다양성 보존 프로젝트로 공식 지원하겠습니다. 라고 하시더군요. 예산과 인력, 장비까지 지원해 주신다는 말에 저는 눈앞이 캄캄해질 만큼 기뻤습니다. 교수님과 저는 서로 얼싸안으며 이제 대규모 문화 행사를 열어볼까요? 라고 웃으며 덧붙였죠. 이후 2달 동안 저는 한국 정부와 협업해 전국 박물관과 문화원에서 만주족 굿 노래 순회 전시를 기획했어요. 영상 상영과 워크숍, 전통 의식 시연이 어우러진 행사였는데 특히 대구와 부산, 전주에서는 어르신들이 눈물을 훔치시며 이 노래가 우리 가슴 속에도 살아 숨쉬는구먼요 라고 소감을 나누셨어요. 제주에서는 해녀 할머니들이 바다 안에서도 이가락이 떠오릅니다 라고 하셨고 저는 그 말씀이 얼마나 값진지 새삼 깨달았지요. 그 무렵 서울대 분자유전학 연구소 박진호 교수님과도 학술 심포지엄을 준비했어요. DNA 분석 결과를 학계에 발표하는 자리였죠. 연구소 벽면에 대형 스크린을 설치하고 그래프와 유전자 지도가 차례로 소개됐습니다. 현대 한국인과 만주족 전통 귀족 가문 고구려 유적 인골의 유전자가 놀랍게 일치합니다. 라는 발표에 청중들이 숨을 죽이셨죠. 특히 50대 이상 교수님들께서 이제야 우리 역사를 몸으로 이해하게 된다며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심포지엄 후 발표문 자료집을 들고 나오던 한국 학자 한 분이 저를 부르시며 천 선생님, 이 결과를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 신청해서 전 세계에 알립시다라고 제안하셨어요. 저는 한글과 과학, 인문학이 융합된 사례잖습니까? 하고 화답하며 가슴이 뭉클했어요. 등재 절차를 지원해 주신다고 하니 앞으로 한글 마이너스만 주어 굿 노래가 국제적으로 보존될 가능성이 열렸던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서울국제문화교류재단과 해이롱장성 문화청이 연례 축제 개최를 약속했어요. 한국의 판소리와 만주족 굿 노래가 함께 공연되는 문화축제였는데 양국 문화인이 한자리에 모일 기쁨이 벌써부터 기대됐습니다. 제가 서울대 연구소와 문화부가 함께 역사와 전통을 굳건히 잇게 됐으니 이 또한 성대한 잔치가 될 거예요 하자 교수님께서 맞아요. 이젠 진정한 동북아시아 공동유산으로 발전할 겁니다. 라고 웃으셨죠. 그렇게 한글 마이너스만 주어 프로젝트는 시청자와 학계, 정부와 재단, 현지 마을과 국경을 넘어 모두가 함께 만드는 문화연대의 큰 물결이 되었습니다. 저는 이제 한국이 단순히 대중문화만 있는 나라가 아니라 과학과 인문학이 만나 전통과 언어를 보존하는 중심지임을 뼛속 깊이 체감하고 있어요. 앞으로도 이 물결이 더욱 확산되어 세상 모든 소리와 기억을 한글로 기록해 한국과 동북아시아를 하나로 엮는 다리가 되기를 소망하기 시작했어요. 서울대에서 열린 심포지엄이 끝나고 저는 박진호 교수님 연구실로 향했습니다. 한층 정갈해진 복도의 끝 문을 밀고 들어가니 교수님께서 미소를 띠고 맞아주셨습니다. 오늘 발표 정말 훌륭하셨습니다. 라는 말에 저는 어깨가 으슥해졌습니다. 교수님은 곧장 제 DNA 샘플 결과를 모니터에 띄웠습니다. 루카 선생님 보십시오. Y염색 체계통은 청나라 만주족 귀족 가문과 일치도가 무려 92%나 나왔습니다. 반면 미토콘드리아 DNA는 고려조선 시기 한민족 혈통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고요. 교수님 설명은 꼼꼼했습니다. 저는 모니터를 바라보며 숨을 고르고 물었습니다. 전체 유전 구성을 보니요? 교수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그래프를 넘겨 보였습니다. 약 절반가량이 만주족 계통, 40%가 한국계, 남은 10%는 기타 동아시아 혈통입니다. 고구려와 발해, 유적에서 채취한 고대인골 DNA와도 85% 이상의 높은 일치율을 보이죠. 그 말에 저는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연구실 불빛 아래 펼쳐진 유전자의 지도는 저뿐 아니라 한국과 만주 지역의 오래된 연결고리를 과학적으로 증명하고 있었어요. 이게 바로 우리 역사의 연결성이 아닐까요? 라는 교수님의 한마디는 깊은 울림을 주었습니다. 이후 저는 KBS 다큐멘터리 팀과 함께 DNA가 말해주는 우리 이야기라는 특별 방송을 준비했습니다. 시청자용 해설을 위해 저는 화면 앞에 서서 조용히 설명했습니다. 유전자는 과거의 흔적이지만 우리의 정체성을 정의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역사의 흐름을 바라보는 중요한 창이 되지요. 방송이 나가자마자 50대 이상 시청자들 사이에서 반응이 뜨거웠습니다. 우리 역사가 세포 속에도 새겨져 있다니 감동적이다. 한글과 과학이 만나니
역사가 살아난다는 댓글이 이어졌습니다. 방송 이후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한글 마이너스 만주어 굿 노래와 DNA 연구 성과를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에 등재 신청합시다라는 제안이었어요. 저는 교수님과 함께 기뻐하며 한글과 만주족 전통이 동북아시아 공동유산으로 인정받는 기회라고 감탄했습니다. 그 소식은 언론을 타고 퍼져나갔고 한국의 주요 일간지와 방송사 뉴스에도 보도되었습니다. 더 나아가 헤이룽장성 문화청과 전주한지문화축제 운영위원회를 포함한 국내외 기관이 함께 한글 마이너스 만주어 공동문화축제에 참여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판소리 명창과 만주족 무당, 한국 학자와 중국 연구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서로의 전통을 공연으로 교환하는 대형 행사였어요. 저는 축제기획 총괄자문 역할을 맡아 기쁜 반 부담 반으로 준비에 뛰어들었습니다. 한국의 각 지역에서 열린 사전 워크숍은 호응이 좋았습니다. 부산에서는 해안마을 어르신들이 우리 바다 소리와 비슷하다며 노래를 배웠고, 전주에서는 전통 한지 공방과 연계해 한글 자모로 음절을 새긴 노트를 제작했습니다. 그 모습들이 제게는 한글의 활용성과 지역 문화의 다양성이 조화롭게 어우러지는 멋진 장면으로 다가왔습니다. 이 모든 과정을 지나며 저는 한국을 향한 마음이 점점 더 깊어졌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한류 드라마와 K-팝 정도로만 알고 있었던 나라가 한글이라는 문자 덕분에 잊혀진 전통 언어를 되살리고 과학과 인문학, 예술과 역사 연구를 융합하는 중심지라는 사실에 경이로움을 느꼈죠. 제 안의 선입견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이 동북아시아 공동유산을 지키고 확산하기 위해 디지털 아카이브 구축에 돌입할 생각입니다. 음원과 필사본, DNA 데이터와 다큐멘터리를 한 곳에 모아 누구나 쉽게 볼 수 있게 하는 거예요. 더불어 전국 초중고등학교 자유학기제 수업에 이 자료들을 포함해 한글과 과학, 역사 교육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도록 제안할 계획입니다. 한글이 만들어낸 이 놀라운 물결은 이제 시작입니다. 한국어 자모 하나하나에 담긴 소리가 먼 만주 벌판을 넘어 제 가슴에 울리듯 앞으로 더 많은 이들에게 기억의 다리로 자리매김하길 기대합니다. 저는 한글과 만주족 전통을 잇는 다리가 되어 역사의 깊이를 전 세계에 전하고자 합니다. 자료 검색창에 아하트아마를 치면 만주족 굿 노래 음절부터 한글 주석까지 순식간에 뜨고 화면 아래에는 DNA 개통 그래프가 함께 보이도록 설계했습니다. 사용자 인터페이스는 한글 자모를 모티브로 삼아 직관적으로 만들었는데 자음 하나를 클릭하면 거기에 해당하는 만주어 음소가 재생되도록 했습니다. 이 기능을 처음 시연해 보였을 때 교수님과 스태프들이 와, 한글이 이렇게 다재다능할 줄 몰랐다 하며 놀라셨죠. 모바일 앱까지 만들었는데 초등학생들도 자기 손에 든 스마트폰으로 만주족 굿 노래를 녹음해 공유할 수 있게 했습니다. 현지 마을 어르신의 목소리와 제 목소리, 그리고 일반 시민이 참여한 녹음이 한데 섞이니 마치 공동체 축제가 벌어지는 것처럼 풍성해 보였습니다. 서울 강남의 한 카페에서 앱 시연회를 열었는데 60대 어르신께서 내 고향 소리가 이렇게 모바일로 전해지다니 눈물이 난다며 눈가를 닦으시더군요. 교육부와 논의해 전국 초중고 자유학기제 교재에도 이 아카이브를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역사 수업 시간에는 DNA 분석 영상으로 동북아시아 고대 공동체를 이해하게 하고, 국어 수업 시간에는 한글 자모와 만주어 음절 대응표를 보며 언어의 과학적 원리를 배우도록 구성했죠. 교사 워크숍 때는 학생들이 단순 암기가 아니라 체험으로 역사를 배울 수 있겠다는 반응이 많았습니다. 특히 지방 소도시에서도 온라인 강의를 통해 이 자료를 손쉽게 사용할 수 있게 하니 문화 격차 해소에도 한몫할 것 같습니다. 이와 별개로 서울과 헤이룽장성 문화청이 매년 공동 문화축제를 열기로 약속했습니다. 축제장 무대에서는 판소리 명창과 만주족 무당이 합동 공연을 펼치고, 한글 자모로 만든 전시 부스에서는 방문객들이 직접 음절을 읽어보며 체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축제 첫 해에는 전북 고창과 제주에서도 위성 중계가 이뤄져 현장에 오지 못한 어르신들도 고개를 끄덕이며 화면을 지켜보시더군요. 저는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며 한국과 만주족, 한족을 잇는 다리가 된 기분이 들었습니다. 한글로 기록된 만주어가 먼 곳 헤이룽장성 벌판을 넘어 전 세계로 퍼져나가는 모습은 마치 8,000리 한반도의 산천을 가로지르는 바람 같았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이 디지털 아카이브가 한국어를 공부하는 외국인과
전통 언어 보존에 관심 있는 전 세계 학자들에게도 귀중한 자원이 될 거라는 확신이 들었어요. 이제 제 목표는 디지털 아카이브를 기반으로 후속 연구를 이어가는 것입니다. 언어 다양성과 유전적 다양성이 어떻게 상호작용하며 인류 문화를 풍요롭게 했는지 더 많은 데이터를 분석하고 논문을 발표하려 합니다. 또한 언어와 DNA 연구를 융합한 다학제적 학술 심포지엄을 정례화해 매년 새로운 연구 결과를 공유할 계획이에요. 이 과정에서 학생들은 물론 일반 시민도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온라인 세미나와 공개 강좌를 마련할 생각입니다. 처음 중국 마을 할아버지 대굿 노래 한 편이 한글 자모에 기록된 것에서 시작된 여정이 이제는 세계인과 함께 보존하고 나누는 문화운동이 되었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한글과 만주어가 만들어낸 이 특별한 유산을 지켜내며 동북아시아를 넘어 전 세계로 소통의 다리를 놓는 데 최선을 다하려 합니다. 이 모든 성과를 가능케 한 건 한국인의 따뜻한 협력과 한글의 힘이 있었기 때문이었음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한글과 함께 더욱 넓은 세상으로 나아갈 것이에요. 오늘의 특별한 사연 어떠셨나요? 1초 만에 가능한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엔 더 알차고 감동적인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이상 학감동이었습니다.